오늘은 전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이라는 개념을 학습하기에 앞서 전선면이라는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면이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날 때 생기는 경계면을 얘기합니다. 두 기단이 만날 때 생기는 경계면은 지표면부터 하늘 높이까지 생기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지표면에 살기 때문에 전선면과 지표가 만나는 경계선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요. 따뜻한 기단과 찬 기단이 있고, 기단이 만나는 면은 전선면이고,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은 전선입니다. 전선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랭전선, 두 번째 온난전선, 세 번째 폐색전선, 네 번째 정체전선입니다. 전선의 이름은 이동하는 주체에 따라서 붙일 수 있습니다.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 때 생기는 전선으로 주체가 찬 공기가 되겠죠. 전선은 지표면과 만나는 선이었죠.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찬 공기는 파란색 세모로 방향을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밑에서 찬 공기가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온난전선의 주체가 따뜻한 공기가 되겠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오를 때 생기는 전선이 온난전선이고, 이때의 기호는 또 전선이 이렇게 있고, 따뜻한 공기는 빨간색 반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요. 회색전선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만났을 때 전선을 얘기하고, 파란색 세모와 빨간색 반원이 겹쳐지는 이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여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전선으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선이 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가려고 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랭전선입니다.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들 때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배웠었죠.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깔리고, 따뜻한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뜹니다. 그런데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들게 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빠르게 되겠습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빠르게 파고들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기고, 그때 생성되는 구름은 저군형 구름이 되겠습니다. 저군형 구름에서 소나기성 비가 오고, 폭이 좁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강수 구역은 전선 뒤쪽에 좁은 구역이 되겠습니다.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에 기온 변화는 뜨거운 공기에서 찬 공기로 바뀌게 되고, 갑자기 소나기가 오다가 멈추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난전선입니다. 온난전선은 가벼운 따뜻한 공기가 무거운 찬 공기를 뚫고 가려고 하는데, 가벼운 공기가 무거운 공기를 파고들려고 하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억지로 파고들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동 속도는 느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고들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경사면은 완만하고 약한 상승 운동이 일어납니다. 약한 상승 기류에서는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높이에 따라서 하층 구름은 난충운, 중층 구름은 고층운, 상층 구름은 전층운이 생성되겠습니다. 충운형 구름에서 강수 형태는 지속적인 비, 얇은 비가 오게 되겠고요. 강수 구역은 전선의 앞쪽에 넓은 구역에 걸쳐서 비가 오게 되겠습니다. 온난전선이 지나가고 나서는 찬 공기에서 따뜻한 공기로 변하게 되겠죠.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세 번째는 폐색전선입니다. 폐색전선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나서 겹쳐져서 생긴 전선인데,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이동 속도가 느린 온난전선을 따라잡으면서 생기는 전선이 바로 폐색전선이 되겠습니다. 온난전선이 이렇게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 뒤쪽에서 한랭전선이 생겼습니다.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불게 되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한랭전선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잡아서 온난전선 사이에 한랭전선이 고개를 삐쭉 내밀고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전선이 바로 폐색전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전선입니다. 정체전선은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여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전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장마철에 이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북태평양 기단과 위쪽에서 내려오는 오호츠크의 기단의 힘이 서로 비슷하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에 전선에 많은 양의 구름이 생기고 비를 뿌리게 되는, 그때가 바로 정체전선, 곧 장마가 되겠습니다. 고기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으로 태양의 지표면을 불균등하게 가열할 때 비교적 차가운 지역에서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비교적 차가운 지역은 공기가 차갑게 되고,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었죠. 그러면 지표면 쪽으로 공기가 많이 몰리게 되고, 기체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고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기압은 좁은 공간에 기체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불어나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바람이
바람이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방향을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기류는 무거운 공기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세집니다. 하강기류가 세지면 있던 구름도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겠죠. 그래서 날씨는 구름이 소멸되고 매우 맑은 날씨가 되는 것입니다. 저기압은 기압이 낮은 곳으로 지표면이 비교적 뜨거워진 곳에서 저기압이 생깁니다. 지표면이 뜨거워지면 그 지역의 공기는 뜨거워지게 되고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작아져서 공중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비교적 지표면에는 기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고 저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압에서 바람은 기체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기체가 많은 쪽에서 기체가 적은 쪽 저기압 중심으로 반구에서는 아까 고기압과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게 됩니다.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구름이 생성되고 날씨가 흐려져서 비나 눈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압 중심에서는 구름이 많이 생성이 되어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고기압 중심에서는 구름이 소멸되어서 날씨가 맑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되겠죠. 온대저기압은 중위도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기압을 얘기하고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에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북쪽의 찬 기단에는 무엇이 있었죠? 오호츠크의 기단과 시베리아 기단이 있었죠. 남쪽에는 양쯔강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있었죠. 저기압의 중심에서 남동쪽으로는 온난전선, 남서쪽으로는 한랭전선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동은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 중위도 지역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이라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에 지금 숫자가 나와 있죠. 1000, 1004, 1008인데 이 숫자는 뭐냐면 기압의 단위로 헥토파스칼이었죠. 기압이 같은 지역을 4헥토파스칼 단위로 연결한 이 선을 등압선이라고 합니다. 자, A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A지점은 온난전선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파고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A지점은 찬 공기 안에 있기 때문에 기온은 낮게 되겠죠. 풍향은 어떻게 될까요? 온대 저기압 중심은 저기압으로서 북반구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었죠. 그럼 A 방향에서 맞는 바람은 남쪽에 동쪽에서 오기 때문에 남동풍이 불겠습니다. A 지역은 온난전선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이 생기고 이때 날씨는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오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선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A 지역의 날씨는 시간이 지나면 B 지역이 되고 C 지역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B 지점의 날씨를 보겠습니다. B 지점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사이에 있고 따뜻한 공기 안에 있기 때문에 기온이 높겠습니다. 풍향은 마찬가지로 저기압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데 남쪽에 서쪽에서 불기 때문에 남서풍이 되겠습니다. 날씨는 맑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C 지역의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세 번째로 C 지점의 날씨를 보겠습니다. C 지점은 한랭전선 뒤쪽에 있기 때문에 찬 공기 영향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풍향은 마찬가지로 저기압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북쪽에 서쪽에서 오는 바람인 북서풍의 영향을 받고 구름은 한랭전선의 바로 뒤쪽에 존재하는 저군형 구름의 영향으로 날씨는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